앉아서 진행을 해도 될까요? 네, 앞에 마이크가 2개인 거죠? 네, 이렇게 2개면 하나를 같이 쓰시면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객석에 마이크 드릴 때 하나 더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뮤지컬에서 많이 보시던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딱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마이크를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뵀던 분들도 계시고. 네, 안녕하세요. 정민성분 인사 말씀 다 하셨나요? 지금? 네, 안녕하세요. 저 그 헤드윅, 뮤지컬 헤드윅에서 헤드윅 역할을 했고 또 좀 있으면 하게 될 정문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앉아서. 네, 앉아서 하세요.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영화관에 와서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헤드윅이라는 작품으로 일단 하게 돼서 저는 너무 그게 굉장히 기분이 좋고, 다만 제가 이 영화에 출연하진 않았잖아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죠. 저도 사실 이 영화의 팬이고 헤드윅이라는 인물의 팬으로서 사실 여러분이랑 같은 입장에서 그냥 서로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니까 네, 우리 같은 편이에요. 그렇죠? 대답을 역시 안 하시는. 자연스럽게 김민기 드러머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는 그 이준 음악 감독님이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건데 지금 외국에 잠깐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신해서 나이순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이유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뭐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시려고 하니까 뭔가 아주 알찬 기자회견 자리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는 오늘 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하러 나온 아주 영광스럽게 영화주간지 매거진의 장성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 먼저 여쭤보고요. 좀 이따가 객석에 직접 마이크 드릴게요. 직접 얘기 나누시고 감상도 같이 나누시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아마 그 뮤지컬 준비하시는 동안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1998년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된 작품을 그 직접 주연과 각본을 맡았던 존 카메론 미첼이 각색과 감독과 주연을 맡아서 2001년에 만든 영화고, 우리나라에는 영화로 먼저 소개되고 이후에 이제 뮤지컬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뮤지컬을 준비하신 입장에서 영화를 되게 여러 번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셨을 때 느낌 같은 것들 생각나시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헤드윅이라는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뭔가를 엄청나게 기대하거나 뭔가 목적이 있어서 본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봤을 때 조금은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일단 그게 되게 저한테 놀라웠고 그게 첫 감정이었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연기를 하는 배우가 돼야 하는 사람, 배우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저 헤드윅이라는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저 미첼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말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정말 자기 자신인 것처럼 연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또 충격을 먹었어요.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연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이 헤드윅에 캐스팅이 되신 이후에 보셨어요? 그 아니죠. 훨씬 이제 네, 훨씬이죠. 네, 어렸을 때. 그때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네, 저도 어렸었거든요. 누구나 어린 시절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네. 김민기 드러머님께서는 이 영화 처음 보셨을 때 생각나세요? 초연이 일단 200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이 넘은 그렇네요. 시점에 뮤지컬이 시작됐었던 거기 때문에 정말 기억이 가물가물하고요. 그때 봤으니까. 그런데다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포스터를 먼저 접했어요. 이렇게 입 벌리고 하고 있는 그 사진을 먼저 보고 아 이게 음악에 관련된 뭔가 드라마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내용은 모르고 있다가 뮤지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솔직히 음악 위주로 봤어요. 내용보다는 음악 위주로 보면서 느꼈던 게 역시 충격. 이게 생각처럼 가볍고 그냥 단순히 재미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의외의 그런 것들도 많이 느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미첼이라는 그 당사자를 주인공을 직접 만나고 나서 또 똑같이 느꼈던 게 이 사람은 정말 만들어낸 캐릭터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연기했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그런 것들이 모두 영화에 이렇게 담겨져서 약간의 어떤 픽션을 이루었지만 자기 자신의 얘기구나 라는 거를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보신 분? 영화 전에 보시고 뮤지컬을 보신 다음에 다시 보신 분 있으세요? 꽤 훨씬 많으시구나. 네, 전 사실 그래서 그게 궁금한데 저는 이거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을 때 그때도 저도 어렸죠? 그때도 처음 봤을 때 저한테도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그때는 되게 생각할 때 트랜스젠더다. 그리고 이렇게 굴곡진 삶을 살아왔다 그러면 되게 자기 얘기를 조금만 꺼내도 되게 한에 북받치고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았는데 세상 누구보다 당당하고 막 이렇게 부당한 거에 소리를 잘 지르고 막 신나게 노래하고 이런 캐릭터를 보면서 저 캐릭터가 가진 힘은 도대체 뭐지? 저 사람이 노래하는 거 보고 있는데 나는 비슷한 경험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영화를 다시 보니까 이게 또 엄청난 슬픔과 사랑에 관한 영화구나. 이게 볼 때마다 생각이 되게 달라지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사실 누구보다 공연을 매일 하시면서 이 두 분 모두 이 극의 감정, 이 인물의 어떤 마음 같은 걸 누구보다 더 깊이 탐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처음 봤을 때가 아니라 직접 그 세계에 계속 몸을 담그시면서 느끼셨던 어떤 이 영화, 이 극의 깊이 같은 게 있다면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괜찮다. 이 영화의 깊이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충격이라는 단어가 제일 큰 단어였고 사실 뭐 슬프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되게 말하자면 딱하잖아요. 안 됐잖아요. 막 되게 피해 입은 사람처럼 보여지고 뭔가 불쌍하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아무튼 되게 마음이 안 좋았던 기분이 있는데 그게 제가 이 대본을 보고 생각을 하고 다시 영화를 한번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되게 멋있더라고요. 헤딩이라는 사람이 그 누구보다 멋있고 그 누구보다 확실하고 우리 왜 이 사람은 특별하잖아요. 뭐 특이한 거랑 특별한 건 좀 다른 거니까 이 사람은 제 기준에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데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사실 없죠. 하지만 비교적 우리는 덜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헤드윅에 비해서는. 근데 그 사람들이 비교적 덜 특별하다는 이유로 그 테두리 안에 내가 있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속아가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속아가면서 속으면서 누군가 이게 맞다고 정해놓은 것을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조차도 그랬고 사실 지금도 그런 거고요. 저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중심이 저희보다 훨씬 정확하고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누가 뭐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어떻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어떤 가치관이나
내 어떤 믿음에 더 확실한 시선을 주고 정말 이렇게 휩쓸리지 않고 직진할 수 있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떠나는 모습이 불쌍하고 슬픈 게 아니라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사실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랬었어요. 연기하실 때요? 알 수가 없네요. 마이크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땡겨서 찍어주실래요? 네, 저는 이 영화에서 이 영화가 한국에서 오히려 그 미국 본토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유난히 반응을 했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 한국의 어떤 굴욕적인 역사 이런 것들하고도 맞물려서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 두 가지를 이 영화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슬픔은 당연히 이제 그런 어떤 굴욕적인 역사들 뭐 위안부 문제라든가 뭐 그런 어떤 남녀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입지, 지위 뭐 이런 것들의 차이 그런 뭐 예로부터 전해오는 그런 어떤 굴욕에 대한 그래서 또 유난히 그 한국 여자분들한테 더 공감대를 많이 얻고 있는 것 같고 슬픔을 공감할 수 있는 것 같고 기쁨이라는 거는 지금 그 미첼 헤드윅이라는 캐릭터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를 투영하면서 자기의 그 최고의 약점, 가장 큰 상처를 치유해 나가서 결국 자기를 내려놓고 진짜 본연의 자기로 돌아가는 그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고 해소를 하지 않는가. 그래서 뭐 단순히 이 영화 자체의 스토리만 보면 뭐 마치 성소수자에 관련된 얘기라든가 네. 아니면 무슨 국경에 관련된 얘기라든가 전쟁에 관련된 얘기 뭐 이런 얘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처에 관련된 얘기인 것 같거든요. 궁극은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낄 수 그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영화라 한국에서 더욱더 사랑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도 이거 오늘 자리 준비하느라고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존 카메론 미첼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다큐멘터리적으로 너무 자기를 투영한 연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 나오는 헤드윅이 실존 모델이 있긴 있었는데 그 실존 모델이 사실은 그 존 카메론 미첼이 오히려 여기 나오는 그 토미와 비슷한 성장기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육군 소령이고 그리고 실제 서독에서 주둔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서독에서의 경험도 있었고 실제로 되게 신실한 종교 집안에서 자랐고 신화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게 톰이랑 비슷한 거예요. 락 음악에 되게 관심이 많고 그리고 미국에 돌아와가지고 캔자스주 정션 시티에 살 때 베이비시터로 왔던 여성분이 이 헤드윅의 모델이 된 거래요. 그분이 그 독일 여성이었는데 미군이랑 결혼해서 미국 본토에 왔다가 이혼을 하고 베이비시터 일을 하고 이렇게 밤에는 거리에 나가서 이제 성매매를 하는 분이셨는데 실제 트레일러에 살았고 이제 그분을 이렇게 헤드윅이란 모델을 삼아가지고 이게 1998년에 오프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렸으니까 그 전부터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극작은 다 존 카메론 미첼이 했지만 이 영화의 밴드 멤버로 나오는 분 중에 하나인데 그 분이 작사 작곡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는 이제 존 카메론 미첼이 헤드윅은 조연으로 삼고 토미를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을 구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지 말고 헤드윅을 주인공으로 해라. 왜 토미를 주인공으로 하냐? 라고 해서 이런 형식의 이렇게 충격적이면서 우리를 가슴을 울리게 느끼는 뮤지컬이 탄생을 한 거라고 합니다. 네. 재밌죠? 제가 여러분보다 살짝 먼저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즐겁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원작을 뮤지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원작을 영화로 옮긴 거니까 아마 영화를 보고 직접 뮤지컬을 하셨던 분들이라서 그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살짝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모든 무대 공연들이 똑같을 텐데 영화랑 무대에서 제일 큰 차이를 주자면 사실은 장소에 문제가 좀 그렇죠. 있잖아요. 이 네모 안에서 우린 해야 되고 그분들은 이제 뭐 여기저기 찍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영화를 봤을 때는 그 헤드윅이라는 한 인물의 삶을 따라가면서 거기서 그 사람이 공연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 노래들의 이제 연관돼 있는 뭐 에피소드들이 보여지고 이 사람의 인생을 그냥 쭉 보여주는 것 같았다면 사실은 이 뮤지컬 무대에서는 그렇게 표현해내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야 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어떤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 천재 같은데 한 공연에서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에 있던 여러 가지 공연을 한 공연에서 그 노래들을 다 하면서 그 노래들과 연관이 있는 자신의 삶을 얘기해 주는 거죠. 공연 하나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볼 수 있게끔. 예, 물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얘기들이 과거인 거지만 결국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고 다 과거가 되고 영화에서는 매 순간이 그냥 그때 그 현재가 되겠죠. 네.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영화로 볼 때는 저 인물의 삶을 그냥 이 건너편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훔쳐보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좀 보겠습니다 하고 보는 거든 뭐든 간에 저 사람 몰래 보는 거예요. 미첼은 우리를 모르니까요. 근데 공연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 공연을 같이 하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관객으로 온 배우예요. 그 공연에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뭔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공연에서 뮤지컬에서는 영화를 보듯이 있을 수 없어요. 예. 왜 마지막에 막 날아다니잖아요. 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위기, 공기 이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고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걸 또 빨리 느끼고 좀 더 진하게 느낄수록 그날 공연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돼요. 배우님 말씀하시는데 다들 흐뭇하게 웃고 계시는데 나도 그 기분 좀 알지 하시는 표정 나도 그런 거 좀 같이 해봤지 하는 표정으로 다 앉아 계시네요. 근데 이런 표정을 단체로 짓고 계시는 걸 이 앞에서 보는 게 어떤 기분인지 되게 신기합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여기가 더 재밌습니다. 진짜 여기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훔쳐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가 표정을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러머님께서는 그게 어떤 음악적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맨 처음에 음악을 위주로 영화를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만으로도 되게 충격적이라고 해주셨잖아요. 음악 자체가 충격적인 건 아니었지만 네. 내용하고 맞물렸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충격적이었고 음악은 뭐 굉장히 클래식 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자체는. 근데 거기에 이제 호명되는 그 아티스트들이 있었잖아요. 뭐 데뷔 보이 뭐 그러니까 양성애자 혹은 동성애자 뮤지션들이 많이 호명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그 어떤 주인공의 성향 그리고 그로 인한 이제 스트레스, 압박 뭐 그런 것들에 대항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식 락이라는 장르가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토탈 장르인 거거든요. 한국에서는 한국의 음악이 아니다 보니까 락이라는 장르, 뭐 펑크라는 장르, 뭐 또 다른 뭐 재즈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눠서 얘기하지만 사실 락이라는 음악 자체는 그냥 미국의 대중음악 토탈적인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 테두리에 다 포함되는 스타일이고 음악 자체는 그리고 그 호명된 그 아티스트들을 일일이 그렇게 지목해서 말한 이유는 자신의 성향 마이크를 끄는 성향. 네.
아우 그냥 풍년이네요. 네. 네. 아 이게 이렇게 있는데 마이크가 두 개, 부족한 상황. 이게 있는데 하나를 쓰게 하신 네. 거예요? 예. 네. 네, 그럼 제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기 그걸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일일이 지목을 한 거지 사실은 음악 자체는 그냥 락 테두리 안에 다 있었다. 그리고 락이란 음악 자체가 그렇게 혁명적인 음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영화 나중에 같이 부르는 싱얼롱 장면도 있고 되게 유명한 곡들이 되게 많잖아요. 누구보다 그 음악들을 잘 아실 텐데 약간 애착을 많이 느끼시는 곡을 한두 곡이라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출연자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네. 어떤 헤드이기냐에 따라 좀 다르다고요? 배우마다? 아니요, 뭐라고 애착하는 곡이 지금 그렇게 물어보신 거죠? 두 분 다. 우리끼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애착이 가시는 곡이 있습니까? 전체 넘버 중에서? 특별히? 예.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네, 애착이 있죠 물론. 근데 출연자마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네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주자다 보니까 슈가데이라는 곡 좋아합니다. 아, 슈가데디. 네. 그게 드럼 연주하시기가 신나서 그러실까요? 예, 재미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출연자마다 또 애착이 가는 곡은 다르니까요. 네. 저는 사실 영화를 봤을 때는 그 뮤비라 박스를 좋아했어요. 왜냐면 너무 가슴 아픈 상황에서 딱 당당하게 그래가지고 그걸 좋아했고 제가 공연이라는 걸 하면서 이 뮤지컬 헤드윅을 하면서는 제 헤드윅의 어떤 저 미첼처럼 뭔가 중심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 중에서 막 찾아낸 것이 사실은 그 사랑에 대한 이 사람의 어떤 믿음이나 가치관이나 이 사람이 인생을 사는 데에 가장 필요한 이유가 이제 그 엄마한테 들었던 오리지널 러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다른 거랑 연관시켜서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오리진을 제일 좋아해요. 예. 그 노래가 사실 제가 하는 헤드윅에 한해서는 그 노래가 다른 부분들까지 좀 설명을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문두희님이 해석하시는 어떤 헤드윅의 마음의 중심 같은 거군요. 그 노래가. 예. 그러게요. 지금 정문성인데 문득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꿀까요? 정두익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이름이 두 개가 되는, 총3 개가 되는 거라서 좀 곤란한. 예. 네. 문두익 이 자리에서 문득이란 말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해도 되죠? 아, 그러면 하셨잖아요. 많이 했죠. 네, 계속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영화를 이제 다시 보니까 와, 그 헤드윅이 갖고 있는 감정은 얼마나 폭이 넓은 걸까?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떻게 가장 슬플 때 저렇게 용기를 내서 노래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정당하게 분노를 할 수 있는 것일까? 그가 처한 상황 기구하지만 저런 에너지를 나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누구보다 힘든 과거와 역사 속에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헤드윅은 도대체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가지고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저 미첼 말고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 영화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서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네. 네. 이 사람의 어떤 인생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가 이 사람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이 오리진이라는 노래 보면은 신들을 위협할 만큼의 힘이 있는 아이였잖아요. 우리가 둘이 하나일 때는 그 완벽한 어떤 존재였을 때는 그 정도로 대단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쪽을 찾아다니는 건데 계속 나는 이것들이 나한테 크지 않아요. 이 작은 일들이.
왜냐면 난 내 반쪽을 찾으면 이 모든 거를 다 초월할 수 있는 엄청난 만족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왜냐면 이 반밖에 없는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나한테는 중요한 거지. 이 반쪽이 조금씩 상처가 난다는 것이 뭐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헤드윅이라는 인물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람인 거죠. 예. 우리가 더 좀 나가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감히 가여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보다는 이 멘탈이나 어떤 자기의 신념이 우리보다 훨씬 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좀 약간 부자연스러워. 근데 제가 공부한 것 중에 이 말이랑 연결되는 존 카메론 미첼의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개봉 당시에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이런 식으로 되게 이렇게 1차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존 카메론 미첼이 뭐라고 했냐면 헤드윅은 트랜스젠더라고 명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가 아니라 퀴어 젠더 퀴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이게 뭐냐면 젠더를 두 개로 나누잖아요. 남성과 여성으로. 근데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구분 자체를 초월하는 젠더를 가진 사람을 젠더 퀴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의 어떤 구분법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 너머의 어떤 다른 선택과 방향과 지향을 그냥 떳떳하게 그 자체로 사는 사람을 지향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말씀하신 맥락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아주 작은 것들, 현실적인 것들보다 더 큰 것에 범주에서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박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드러머님한테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헤드윅을 연기하는 여러 배우들하고 같이 공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문두익님만의 어떤 특별한 느낌, 해석 같은 게 뭐라고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10년이 넘도록 헤드윅들이 네. 계속해서 이제 교체가 되면서 만나보다 보니까 정문성 배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합류한 네. 배우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배우의 특성 뭐 이런 거보다는 새로 하게 되는 헤드윅들의 어떤 특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1차적인 건 젊겠죠. 젊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더 표현들도 강렬하고 감각적인 면으로도 관객들하고 소통이 더 잘 되면서 뒤에 11년 전부터 이렇게 같이 연주했던 연주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유머를 관객들과 공감하고 소통한다든가 예. 그게 뭘까요? 그게 뭔지 알면 제가 그렇군요. 웃었겠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예, 굉장히 색깔로 색깔로 하신다면? 내용을 보여주셨을 때 보통 헤드윅을 접할 때 검은색, 뭐 보라색, 그래서 뭐 어둡고 무겁고 슬프고 광기 어린 뭐 그런 색깔들을 생각하고 하는데 이렇게 새롭게 만난 헤드윅들을 만나게 되면은 항상 막 원색적인 것들이죠. 빨간색, 파란색 같은 그런 것들이 떠올라요. 정문성 역시 그랬었고요. 예. 원색의 헤드윅? 원색 헤드윅. 원색 헤드윅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다 고개만 끄덕이시고 대답을 안 하시지? 몰래 흔들릴까 봐요. 이런 유머는 같이 공감하실 수 있습니까? 비교적. 그렇군요.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형이 절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안 웃는 거예요. 안 웃으셨어요. 다른 형들은 웃는데 안 웃는 거예요.
뒤에 있어서 잘 안 들리나 그러셨구나. 네. 그 헤드윅의 무대 안에서도 세대 차이는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존 카메론 미첼이 연기하는 헤드윅과 비교하실 때 스스로 해석하시는 어떤 헤드윅이라는 인물의 어떤 차이 같은 특성 같은 걸 좀 느끼세요? 그 뭐 사실 저한테 저 분은 이렇게 제가 감히 비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왜냐면 그 왜 헤드윅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근데 저는 이제 저 스토리를 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보다 내가 저 사람이 연기한, 저 사람이 정말 자기 인생처럼 연기한, 저분은 사실 그냥 자기 얘기가 아니지만 자기가 보아온 것이고 자기의 어떤 성향들과 함께 그 중에 한 인물이 자기였고 뭐 이런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상상력으로 만든 극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 마음 안에서 다 나온 것들이고 머리로 상상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 만들어낸 지어낸 얘기잖아요. 그리고 연기를 할 때는 저 사람 피부면 숨이면 다 저 사람 것이었고, 근데 그게 저는 내가 봤던 나한테 그런 인상을 줬던 저 헤드윅을 최대한 가깝게 연기하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나의 모델인 거죠. 하지만 저 사람을 성대모사를 하고 저 사람의 몸짓을 흉내내고가 내가 지향하는 어떤 연기는 아니었어요. 저 사람이 느낀 것과 최대한 가까운 걸 나는 느끼고 싶었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최대한 정확함에 가까울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해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지만 어떤 비슷한 감정을 갖기 위해서 내 감정을 이용했다는 거지, 사실은 저는 이 영화 속의 헤드윅한테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커요. 예, 그래서 비교를 할 수는 없고 그냥 내가 조금 더 높은 곳에 계신 분을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예,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잠깐 정리를 시도해봐도 될까요? 네. 아까 노래 중에 오리지널 러브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공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헤드윅이라는 인물의 오리진을 지향하면서 연기를 하신 거죠. 누가 정리해 주실 분 있나요? 이따 정리를 잘 해주시는 아니 분께 맞습니다. 네.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려고 하네요. 아니. 그럼 뭔가 오리진을 향해서 연기를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따 저보다 정리를 잘 해주시는 분께 제가 엽서 세트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인가 봐요. 네, 진짜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객석에 저보다 정리를 잘 해주실 분을 찾고 또 같이 감상을 나눠주시고 또 질문을 해주실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객석에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아니에요, 많아요. 정문정 배우님이 한 분 골라주세요. 좋아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 저기 맨 뒤에 맨 처음에 손 들여가지고 흰 셔츠 입으신 분께. 네. 영화 잘 봤고요. 두 분 이번에도 무대에 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먼저 인사드릴게요. 왠지 배우님한테는 질문이 다른 분들한테 다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분께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형한테 질문한대요. 잘 안 들려 그거. 네네. 네. 헤드윅 매 프로덕션마다 넘버 편곡이 다 달라지잖아요. 뭐 영화 버전도 있고, 뭐 스트리밍 음원마다도 다르고. 작년에 이제 프로덕션이 좀 크게 바뀌면서 넘버들이 되게 화려해졌던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슈가 데뷔
되게 많이 화려해졌었는데 혹시 올해 버전에서 조금 기대해 볼 만한 넘버가 특별히 있을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부분적이 예. 저 전국계 근데 뭐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헤딩 뮤지컬 티켓 오픈은 며칠일까요? 다음 주 수요일이요. 이번 주 목요일인데. 네. 7월 6일 목요일 오후 2시 티켓 오픈이고요. 첫 개막은 언제일까요? 역시 장학 퀴즈 다운 이런 느낌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답을 해주세요. 이게 참 애매한 게요. 네. 제가 음악 감독이 아니어서 해야 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멤버들끼리 아직 한번 모이지도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컨셉을 어떻게 바꿀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연습 일정을 봤을 때는 많은 부분이 바뀌진 않겠구나 하는 일정입니다. 일정이 그렇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오늘의 주제는 오리진. 기원이 중요하다. 이런 거 맞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질문 감사합니다. 네, 또 하나 둘 셋 얘기해 주실 분? 네, 여기 까만색 이거 겉옷 입으신 분께들은 네네네. 뒤에서 마이크 오거든요. 차례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05년 초연부터 계속 헤드윅을 지켜봐왔던 관계 중에 하나인데요. 네, 김민기 드러머님께 질문 드릴게요. 오, 인기 많으시네요. 아니 궁금한 게 많으신 거죠? 지금 이렇게 아니고 예. 네. 민기입니다. 네. 네. 네, 그 앵글인치도 이제 또 하나의 배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무대에서 같이 호흡하고 연기하시는 것도 또 하나가 아니고 그냥 배우죠. 그쵸, 그냥 배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초연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연주를 하시면서 가장 자기 가슴을 뛰게 했던 곡이 무엇이 있는지. 곡들은 그 넘버들 자체는 뭐 너무 다 좋아서 근데 항상 초연 때 제일 처음에 하게 되는 곡이 그러니까 초연이 아니라 시즌 초에 제일 처음에 하게 되는 곡이 Tear Me Down이라는 곡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곡이 항상 두근두근하는 상태에서 연주를 하게 돼서 가슴 뛰는 곡이라고 그러면 그 곡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매 시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그 2008년도 그 전에도 존 카멜 미첼이 내한을 했었잖아요. 같이 두 번째 내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첫 번째? 둘 다. 둘 다 말씀하시는 네, 그때 혹시 뭐 그분과의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에피소드 딱히 뭐 그냥 느낌 자체는 굉장히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이었다라는 느낌이 있었고요. 에피소드가 굳이 있다면 저는 동성애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그분의 입술이 제 입술로 다가오는 인사를 못 받아들였다는 거. 그게 좀 죄송스러운 생각도 있고 또 그분도 그 인사를 하려다가 마시고 당황해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굉장히 철렁했거든요, 저로서는. 네,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네. 소중한 에피소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둘 셋 얘기해 주실 분? 네, 저기 체크를 셔츠 입으신 분께 드리고 뒤로 가겠습니다. 지난 공연 봤는데 다른 같은 역할 하시는 다른 배우분들을 골고루 다 봤는데 문두희님 봤을 때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게 저도 그 오리진 노래 들을 때 다른 분들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다가왔고 더 감명 깊게 봤어요. 그래서 같은 역할을 지난 해에 이어서 또 같은 역할을 하게 됐는데 하면서 좀 이번에 두 번째 임하면서 전에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나 좀 더 이런 부분은 그때랑 다르게 더 깊게 보여주고 싶다 그런 색다른 부분에 대한 그런 두 번째 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런 부분을 더 어필을 하고 싶다 그런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대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내가 뭐 색깔을 이렇게 바꾸겠다, 성격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없어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헤드를 더 깊이 조금 큰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거고, 그리고 뭐 변화를 시도한다면 이전에는 사실은 조금 처음이라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급하게 해야 될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공연은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니까, 연기 말고도 그거를 하면서 조금은 이제 심하게 고민을 하지 못했던 의상이나 가발을 약간 좀 요번에 아주 제 몸에 어떻게 착착 감기는 걸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서핑 중입니다. 인터넷으로 사진을 보여드리면 그걸 만들어 주시거든요. 네, 사진 좀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에 공연할 때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다른 데 눈 돌릴 틈 없이 열심히 했고, 근데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여유가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생기면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쪼개지는 어떤 연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어요. 공연을, 사실 이거는 공연 연습을 100이라는 것보다 공연을 한 번 하는 게 훨씬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공연. 그래서 공연하면서 조금 더 나눠져 있는, 잘게 나눠져 있는 연기를 조금 하려고 많이 노력할게요. 예, 예쁘게 봐주십시오. 헤드는 예쁘니까요. 지금도 다 똑같은 표정. 진짜 신기하네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조비 뒤에 두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께서 되게 막 마니아적인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번에 영화도 헤드윅 여기서 처음 봤고 그 헤드윅이랑 뮤도 이번에 처음 보게 되거든요. 뮤지컬도. 그래서 영화에서 되게 처음 다가왔을 때 비주얼적인 면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는데 뮤지컬에서도 가발 같은 걸 되게 많이 바꿔서 착용하잖아요. 넘버마다. 그런데 그 배우님이 그 가발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하시는 가발이나 아니면 분장 상태가 있는지 궁금해서. 촉촉하게 드라이하게. 약간 제가 그 정신 상태까지는 들어봤는데 분장 상태. 그 분장 상태. 저는 사실 그거 좋아해요. 그 메이크업을 가면 한 2시간 넘게 하나? 뭐 한참 해요. 가면 분장하는 시간이 거의 다거든요. 분장을 막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조금 예쁘장한 남자가 됐다가 그게 조금씩 더 덧붙여지면은 민둥이 같이 돼요. 여기 있는 털을 다 없애거든요. 네. 그랬다가 그리기 시작하면 이제 여성스러운 얼굴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메이크업까지 딱 하고 가발망을 써요. 가발을 쓰기 위해서. 가발망을 딱 쓴 상태에서 이제 의상을 풀 착장을 하고 들어가기 직전에 가발을 쓰거든요. 가발을 쓰지 않은 그 상태를 전 되게 좋아해요. 이 가발망이 딱 씌워져 있는. 왜죠? 일단 머리가 안 간지럽고 아니 농담이고 그게 저는 좀 헤드윅 같았거든요. 그 진짜의 헤드윅 같아서 그 영화에서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되게 뭔가 가슴이 아프면서 되게 예뻐 보였던 헤드윅이 자기 그 숙소가에 들어와서 이걸 벗었을 때 얼굴이 있어요. 그게 헤드윅 같더라고요. 저는 이 가발을 쓰고 화려한 뒤에 이제 살짝 가려져 있는 헤드윅 말고 그냥 헤드윅 같아서 저는 그거 좋아하고, 옷은 사실 저번 시즌을 얘기하자면 초반부에는 제가
검정색 스키니에 이제 검정색 위에 이제 나시도 아니고 티도 아닌 정도의 옷을 입고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금색 쇼를 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얀색 드레스를 입었는데 하얀색 드레스가 전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 나머지는 100% 다 더워요. 그건 진짜 엄청 시원하거든요. 내가 어떤 게 예뻐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나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예쁘다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하니까. 근데 그거 좋아요. 정말 벗고 있는 거는 좀 불편하거든요. 벗고 있으면 뭔가 내가 거기에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있어요. 힘을 딱 준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를 입고 있는데 다 벗고 있는 것처럼 되게 시원하고 개운하고 그러네요. 여자들이 치마를 왜 입는지 알겠어요. 이번 무대에는 한산모시 추천해드립니다. 박수를 치시네. 저 되게 좋게 봤거든요. 꿈꾸라서. 잠깐만요. 아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아 네. 아니 공연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네. 한산모시 요새 유명한 거 다 아시죠? 네. 우리나라의 아주 자랑스러운 천인 걸 다시 말씀드리고 싶죠. 네. 그리고 진짜 거의 마지막 분 있으면 질문 받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두 분이 계시는데요. 짧게 해주시면 두 분 다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손 다시 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네. 그냥 짧고 얘기할게요. 두 분 드러머분이랑 이번엔 들으실까요? 분들님께 나에게 헤드윅이란? 그러면 여기 먼저 질문해 주실 동안 생각해서 마지막 질문으로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 들어주신 분 이쪽에 어느 분이시죠? 네. 저는 지난해 뮤지컬로 헤드윅에 입덕을 했는데요. 헤드윅을 보면서 위키드 리틀 타운이라는 넘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부를 때는 토미를 위로해주는 노래가 되고 이게 리프라이즈로 나올 때는 헤드윅을 위로해주는 노래가 되는 것 같아서 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혹시 두 분 다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이니까 개인적으로 자신을 위로해주는 그런 노래가 있다면은 어떤 게 있는지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입덕 축하드립니다. 개인적 위로송 빨리 하나씩. 그럼 저분 질문 대답하고 형이 대답하는 동안 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해하셨습니까? 저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일단 저한테 헤드윅은 이 노래 가사에도 나오는데 지금 또 미킷을 얘기하셨네요.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무 크고 특별한 남자도 여자도 아닌 신비한 신의 창조물이라고. 그 존재 자체로 엄청난 그 가치가 있는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진짜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저한테는 헤드윅이. 네. 헤드윅은 뭡니까? 네, 저는 의지가 되는 곡에 대한 질문은 이건 이렇게 된 거 그걸 먼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뭐. 네. 네. 이 얘기는 좀 너무 헤드윅하고 너무 관계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하지만 팬 메스틴이라는 기타리스트의 If I Could라는 곡을 좋아합니다. 네, 이쪽 분에 대한 네. 답이었어요. 네. 저쪽 분에 대한 답은 어떻게 되죠? 먼저 두 타임이나 생각을 하시려고 그러네. 저는 지금 사실 나를 위로해주는 노래다라는 노래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되게 좀 안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노래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대답을 못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걸 들었거든요. 그 헤드윅
OST를 저기 외국 분들이 부르신 거를 그 가사를 저는 영어를 못하지만 가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아듣는 척 들을 수 있잖아요. 헤디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도 따라서 흥얼거리게 돼요. 그 노래를 듣다 보면. 근데 저는 한글로 하고 있죠. 무슨 얘기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형님? 아니, 다른 생각하고 계시구나. 네. 아무튼 그걸 흥얼거리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싹 듣는데 그 노래, 그 Wig in a Box를 듣는데 엄청나게 그 저한테 힘이 됐어요. 제가 뭔가 두려웠던 거나 스트레스 받았던 게 많이 없어졌어요. 이 세상 누구보다 멋진 나라고 하는 것에서 위로가 됐었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저쪽 분에 대한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라는 답밖에 안 나오고요. 예, 친구가 그렇잖아요. 가까운 친구는 연락이 오랫동안 안 하면 섭섭하고 또 가까이 있으면 그냥 너무 일상적이어서 뭐 별 느낌이 없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친구 같아요. 헤드윅이라는 작품이 매년 할 때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Tear Me Down이라는 곡을 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 이후로는 일상적으로 느껴져요. 매년 하는 곡이다 보니까 10년 동안. 그런데 시즌이 끝나고 섭섭하고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을 기다리는 기간은 굉장히 지루해요. 굉장히 기다려지고 그립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헤드윅이라는 게 굉장히 나랑 친한 친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답이 됐나요? 잠깐 불러드려야죠. 당연하죠. 조금만 부를까요? 아니 박수 치지 마. 내가 그 방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멋져. 멋진가 봐요. 이음을 할게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절대 음감이 아니라서. 멋진 가발과 화려한 메이크업, 세련된 패션 센스까지 잘난 척 예쁜 척 여잔 많지만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나 세상 단 하나 이 세상 누구보다 멋진 나. 다행이에요. 굉장히 낮게 잡았네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올 거 다 뽑은 거 같지 않아요? 노래까지 듣고 완전 신나네요. 근데 10시 넘었어요. 근데 1시간을 정도 한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게 대반 시간이 있어서 끝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아쉽고요. 이 아쉬움은 어디서 표현되겠습니까, 여러분? 공연장에서. 그러면 공연장에서 이 세팅으로 다시 한번 뵙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너무너무 고생해주신 두 분의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사실 이 영화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드릴 수 없어서 일단 정말 죄송스럽고요. 이 관객과의 대화 헤드 영화로 오셨는데 저희가 공연 관련된 얘기만 하다 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도 똑같으실 거예요. 이 영화가 정말 저한테는 대단한 영화고 전 이 영화의 팬입니다. 예, 그런 팬이 이 사람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또 이번에도 열심히 무대에서 저를 막 태우면서 연기를 할게요. 여러분 와서 같이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양가 없는 말 많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 시즌 처음에 각오하는 게 그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연하겠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어떤 완작을 표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배우들과 또 공감하고 관객들과 공감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밖에 따로 또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꼭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 정문성 배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정을 공지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는 것은 어떨까요? 좋으십니까? 우리도 한 장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배우분들 저기 두 분이 앞에 나가셔야 되죠? 여기 앉으면 어떻게 앉아야 돼? 발을 밟았어요. 제가 하나 둘 셋 해드릴까요? 뭐가 편하십니까?